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남해. 아름다운 남해 풍광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섬마을에 행복한 어부가 살고 있다. 자연에 녹아들어 바다가 주는 선물을 감사히 여기고 나눌 줄 아는 마음을 배워가는 동영 씨 부부가 그 주인공. 바닷가에 가서 한번 살아볼까 이 생각만 갖고 온 거였었어요, 사실은. 숨가쁘게 돌아가는 도시를 떠나 자연의 품속에 안겨 살아가는 남해의 행복한 어부 동영 씨 부부의 삶을 마주해보자. 어둠이 짙게 깔린 화개마을. 이른 새벽, 동영 씨의 아내 진금씨는 벌써부터 하루를 준비한다. 일어나셔요. 어? 일어나요, 일어나. 빨리 일어나. 일어나. 있나? 빨리 있나? 빨리 있나? 자명종 시계만큼 끈덕지게 깨우는 아내의 잔소리에도 동영 씨는 끄떡없다. 급기야 비장의 카드를 꺼내는데 있나? 빨리. 왜 또? 촌의 하루는 왜 그리도 빨리 시작되는지 원망스럽기만 하다. 맨날 그래요, 맨날. 맨날 저렇게 해야 돼. 믹서기를 또 새로 사셨다고. 몇 개 샀어요. 그래요? 네? 아니, 하던 공에 망가져갖고. 잠 깨우다가 너무 매어 돌리면, 오래 돌리면 또 밑에 목에다가 타더라고. 잠은 깼어도 몸은 쉽게 말을 듣지 않는다. 집사람은 잠이 없는 편이고 새벽잠이 없는 편이고 저는 새벽잠이 많은 편이에요. 요즘에는 많이 조용해진 거예요, 지금. 옛날에 아니, 옛날에는 아직 옛날 깨우도 힘들어요. 하도 믹서기가 잘 나가는 편이 돼요. 이상하게 믹서기가 잘 나가더라고. 그러면 또 그렇다고 생각해서 그냥 뭐 적당한 거 한 개씩을 사나 좋은 걸 사지 않고 그랬더니만 소리도 시끄럽고 일부러 그런 것만 골라오나. 그래도 좋구만은. 요번에 건 많이 조용해졌어요, 진짜. 나이가 드는 것 같아, 느낌이. 믹서기도 나이 드나? 서둘러 집을 나서는 동영 씨 부부. 선착장엔 오늘도 동영 씨네가 1등이다. 문어가 요새 귀해서 문어는 별로고 개나 좀 잡고 개도 없어. 개가 없어. 개도 별로인 것 같죠. 문어 몇 마리 잡고 하면 되지 뭘 욕심 내지 말고. 그럼 욕심낸다고. 부부를 태운 작은 배가 힘차게 바다를 가른다. 귀여 20년 차에 접어든 동영 씨 부부. 하지만 아직도 바다를 마주하면 떨리는 마음이다. 항상 바다에 나갈 때는 두근두근하는 그런 거 있죠. 그 미지의 세계한 그 두려움도 있고 이런 것들 아주 미묘한 감정들이 살아있어요.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직까지. 또 한편으로는 오늘 어저께 투망해놓은 어구가 오늘 가면 얼마만큼 고기가 들었을까 하는 그 희망이라는 게 또 사람을 설레게 또 하거든요. 어느새 거친 바닷사람이 된 두 사람. 지금이야 베테랑 어부가 됐지만 20년 전 처음 남해에 왔을 때만 해도 눈앞이 캄캄했다.
제가 직장 생활도 좀 했었고요. 서울에서. 또 지방에서 조그만 사업도 했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망했어요. 그래갖고 망하면 저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고 제 주위 사람들한테, 가까운 주위 분들한테 피해도 입혔어요. 많이 입히고, 또 제가 잘못해서 실수를 해서 망했지만은 또 실수할 그 당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은 사회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갈 곳이 없었어요. 어릴 때 제가 내륙에 살았거든요. 내륙 지방에 살다 보니까 바다에 대한 동경심이 있지 않습니까? 막연한 동경심이, 그래 바닷가에 가서 한번 살아볼까, 이 생각만 갖고 온 거였었어요, 사실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바다 날씨. 오늘따라 파도가 높지만 열심히 통발을 거둔다. 그런데 동영 씨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바람이 너무 세게 분다든지 그러면은 배가 이렇게 방향을 잘못 잡으면은 줄이 이렇게 배에 있는 스크류 쪽으로 가면 감아요. 예전에는 종종 있었고 요즘에는 가끔. 이젠 줄이 감기는 일 정도는 웃으며 넘길 정도로 여유를 가진 부부. 하지만 처음엔 바다의 바자도 몰라 당황의 연속이었다. 그 엔진이 죽었어요, 중간에.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바람이 막 떠밀려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사람 보고 따뜻을 놓고, 이게 따뜻을 봐, 이거 따뜻을 바다에 던지라 하니까 집사람이 따뜻을 놓고 줄을 감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따뜻을 달려가고 있었어. 그래, 종철아 따뜻을 나왔니? 한게 나왔어. 줄을 감아놓고. 그래, 저는 열심히 이제 수리를 하고 있었다. 근데 배가 날 이렇게 밖을 내다 보니까 배가 엄청 멀리 떠밀려 간 거야. 그리고 또 종철아 따뜻이 바닥에 닿아야 되는데 어떻게 물안이 잡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갖고 응급조치로 시동을 걸어가지고요. 그때 집사람이 울고. 엄청 울었지.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니까. 내는 아무것도 모르니까는. 추억이에요, 추억. 지금 와서 참 추웠거든요. 엉킨 줄을 잘 정리하고 다시 작업을 시작한 동영 씨네. 드디어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쁘죠? 노래미. 기쁨도 잠시. 힘겹게 통발을 당겨보지만 영 소득이 없어 보인다. 문어와 털개,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전부. 하지만 하루 수확량으로 충분하다 말한다. 고기 자주 못 잡다 그냥 마음 낼 거예요. 기분 좋잖아요. 아침에 나오면은. 그리고 바다는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노력은 하지만은 자연의 순응해서 적응한다면은 고기를 잡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기회는 열려 있어요. 항상.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모르지만은 고기를 많이 잡을 날이 꼭 있을 거거든요. 1년에 몇 번씩 있고도. 그만하면 족한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작업을 마치고 무트로 돌아가는 부부. 두 사람에겐 둘만이 세운 조업 규칙이 있다. 평균적으로 한 6시간 정도에서 7시간 정도 조업을 하지, 그 이상은 조업을 하면은 집사람도 지치고 저도 지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튿날 작업에 영향을 미쳐서 차라리 그렇게 조업을 하는 것보다는 꾸준하면서도 적당량의 일을 할 수 있는 조업 시간을 선택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제적인 그 조업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것만을 주로 해서 시간을 선정을 해서 조업을 하고.
고즈넉한 화계마을의 아침. 아침 일찍 작업을 마친 동영 씨는 이후 시간을 자유롭게 보낸다. 2년 전부터 남해 지역 잡지사에 칼럼을 쓰기 시작한 동영 씨. 도시에 있을 땐 상상도 못했지만 여유를 갖기 시작하니 글솜씨가 절로 따라왔다. 잘 쓰는 건 아닌데 글자도 많이 틀려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그동안에 어업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나 또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들을 글로서 표현하고 그게 또 남의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또 여론이 되고 한다면 참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봐주시는 분들이 평이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나름대로 보람도 있어요. 굉장히. 그날 오후 이웃 마을로 마시를 나온 동영 씨 부부. 제가 남해 정착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작이었으니까. 형님! 예, 그하십니다. 추라. 20년 전 무작정 남해를 찾았을 때 동영 씨네 부부를 도와준 어촌 계장. 맨몸으로 바다에 왔던 동영 씨가 어촌 계장이 됐다니 신기할 따름이다. 이제 이 사람이 산중놈인데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면 산중놈인데 착실하니까 하계 어촌계장, 앵강망 공동체 위원장 여러 단체 책임을 지고 있지. 사람이 자기 욕심만 가지고 남을 해코지를 하면은 누가 인정을 해줘? 아니, 객지사님 절대로 안 돼. 그건 안 돼요. 내가 볼 때 그래. 자기도 성공을 하고 하계 마을도 객지에서 들어온 이런 착한 사람이 들어가지고 하계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고 어촌을 살 수 있게 만드는 선구자라 이 사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촌계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어촌계에서는 어업용 기자재 이동 수리소를 운영하게 됩니다. 선박을 소유하신 분이나 어업용 기자재를 소유하신 분은 어업 허가증과 그 필요한 것들을 가지시고 선착장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을 방송에 하나둘 모이는 주민들. 어업용 기자재 수리 봉사를 나온 수산기술사업소 직원들도 바빠진다. 지금 현재 어촌 지역은 굉장히 그 초고령화 현상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나이도 많고 스스로 이렇게 어선을 점검하고 수리를 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회를 해서 이 해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리고 어업인들의 편익을 이렇게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목선부터 시작해 지금의 선박까지 총 3차례에 거쳐 배를 바꾼 동영 씨. 그렇죠. 지났죠. 아, 이 맨날 언제 하나 하다가 때마침 와준 게 고맙습니다. 집을 산 거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이제 작은 집을 갖고 있다가 큰 집으로 갔다든지 너무 집살이 하다가 새빵 살다가 자기 집을 산 거하고 똑같을 정도로 기분이 참 좋아요. 배는 투자를 해놓으면은 거의 몇 년 안에 투자했던 금액이 다 회수가 돼요. 그래서 그만큼 가치 있는 투자예요. 제가 보기에는 배에 대한 투자는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투자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걸 자주 안 바꿔주면 이게 엔진 오일로 귀여 희망자들이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선박 구입에 들어가는 목돈이다. 하지만
이 과정을 겪어본 동영신,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다고 말한다. 국가에서 도와주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배를 사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연리로 적은 이자 비용을 갖고 하니까 자기 노력만 하면요, 사실상 돈이 한 푼도 없어도 자립할 수 있어요. 그건 걱정하실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노력이야 문제지 돈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마찬가지 입장, 앞으로도. 동영 씨의 말처럼 어촌 특화 산업 지원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도 점점 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제 소득 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수출 전략 품목을 갖다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이제 두 가지를 갖다 이제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 참다랑의 양식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3년 전부터 지중해 몰타로부터 이 참치 수정란을 가져와 가지고 500만 명 정도를 가져와 저희들이 지금 최초로 지자체로서는 치어 생산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라남도에 가면은 완도에서는 지금 현재 전복을 갖다 양식해서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전복과 함께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해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삼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금년에 약 한 16억 정도 들어가지고 해삼 씨뿌림 사업을 통해서 100만 미 정도의 해삼을 갖다 바다에다 이렇게 자연산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준비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에서 이게 지원을 하고 자원을 살려 나가면서 미래의 유망한 그리고 수출까지 가능한 그런 업을 육성한다면은 우리 어민들도 부자 어민들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의 해삼양식 지원으로 동영신의 마을을 포함해 15개의 마을이 참여한 해삼 공동체 사업장. 올해 첫 해삼 종묘 생산을 앞두고 있다. 이곳의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동영씨. 우리 바다에 뿌려졌을 때 자원이 증가하게 되지 않겠어요? 지금보다는 2배, 3배, 4배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보다도 많은 소득이 창출되고 또 그에 따른 그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이 소모됩니다.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최근에 신정부가 만들어내온 창조 경제와도 맞물리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 지역 사회에 경제적 기반을, 업 기반을, 순수하게 업, 이렇게 사양산업이 있는 이 업 기반을 새롭게 평가하고 새로운 전망으로 볼 수 있는 창조 경제의 일부분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영신 해삼 양식을 성공시키고 싶은 개인적인 바람도 갖고 있다. 20년 넘게 이 지역에 살면서 이 지역 사람의 일부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제대로 평가받거나 저를 인식하는 분들은 반신반의예요. 그래서 제가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이런 모습들, 성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서 제가 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확실하게 이 지역 사람들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싶어요.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일을 하면서 제 모든 열정을 다 쏟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의 일부분으로서 제 스스로도 자리를 잡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은 게 제 이 일을 하는 큰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100만 미에서 150만 미 만들 거예요. 그래갖고 300% 이상의 소득이 증가할 거예요. 시간이 날 때마다 마을 주민들을 모아 해삼 양식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 동영씨.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그게 않는다. 정상적인 루트로 판매만. 어떤 그냥 하는 말씀이 다 좋아요. 그거는 100% 돼요. 여기서 여하튼 생산 많이 하면 돼요. 여기서 뿌리면 100% 다 돼요. 뿌리면 한 90% 다 돼요. 요 생산 많이 올라오면 여하튼 하게 살기가 좋지요. 해마다 3만 미에서 10만 미 정도의 해삼 종묘를 꾸준히 방류하는 마을 어촌계. 동영신, 남해의 건강한 기운을 머금은 해삼이 어촌마을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랄 뿐이다.
덩달아 바빠진 해녀들의 손길. 수산업이 주인 이곳에서 해삼 공동어장은 그야말로 상생의 길이다. 수확한 해삼은 선착장에서 바로 경매를 진행한다. 오늘의 수확량은 어느 정도일까? 작년에 비해서 좀 수확이 떨어져서 섭섭함감은 하는데 내년에 또 열심히 더 많이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자원이 지속돼야 되거든요. 원래만 자꾸 말 게 아니고 지속이 가능해야 소득도 지속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영신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다. 경남 창원에 살며 귀여를 준비하고 있는 만호 씨 부부. 좀 만들어갖고. 고마워요. 만들어갖고 잘 됐는지 뭐. 3년 전부터 1인 귀여 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한 동영 씨. 만호 씨네 부부가 1인 귀여 학교의 첫 학생인 셈이다. 이 작은 컨테이너가 바로 귀여 학교. 이 정도는 요거는 내가 그만 폈어. 왜 풀면 안 돼? 그만큼 수네요. 생각보다. 교사인 동영 씨의 가르침으로 통발 손질 수업이 시작됐다. 제가 이렇게 어업을 해보니까 어업만한 직업도 없다 이런 생각도 가졌고, 어업이 또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너무나 제가 하는 일이 좋아서,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기꺼이 맞아가지고 똑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시작은 하게 되었는데, 이제 첫 발을 뗐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 전부터 어촌 생활을 배우며 귀여를 준비하는 만호 씨 부부. 이들에겐 동영 씨 부부의 가르침이 큰 힘이 된다. 에이, 바쁘다고 안 오기만. 어촌이든 저 농촌이든 어딘가는 더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제 와중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촌 괜찮다, 고민 안 해봐라. 그래서 이제 실제로 고민을 하고 이제 좀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그게 자기도 처음에 들어와갖고는 객지여가고 굉장히 힘들었다. 혼자 하기는 힘드니까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좀 가르쳐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르쳐 주시고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묶는데도 그냥 아무데나 묶으면 안 되고 이쪽에 묶으면 이쪽에 묶어야 되는 게, 여기 잡히는 자리에 묶고 대신에 여기를 묶어주면은 여기 덜 움직여요. 이렇게 이걸 한번 넣은 상태에서 이쪽으로 돌리지, 동그란 쪽으로. 아, 이렇게. 어떻게 꺾을지 지금까지. 다시 한번 해봐.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다음에 또 일반고 선택이 생기겠지. 통발이 몇 개 날라가야지 다시는 안 먹는 거야. 그렇지. 오케이. 가끔가다 통발이 날라가야지. 내친김에 실습까지 나섰다. 바람 너무 많이 불었어, 진짜 나 집에. 그러니까 자꾸. 자신의 배로 직접 현장 실습까지 진행하는 동영 씨. 잔뜩 긴장한 만호 씨. 자, 치고, 자, 나와봐요. 탁. 돈 주고도 배울 수 없는 기술을 배우는 시간. 배짱에서 누구 한 명 허투루 하지 않는다. 아, 그런 거예요? 가끔 가다가 안 터지고 그냥 이리 가요. 아, 오케이. 자, 앞에다가 다 튕겨봐요. 배짱에 튕기고 한 손으로 살짝 앞에다가.
내리고 그렇지, 털어봐요. 고기 빼고 털어봐요. 이렇게 당기면은 그 이제 고기가 덜 있으면 고기를 털고 고기 털은 요령도 한번 볼게요. 자, 잡아가지고 이걸 찌부리 갖고 터는 거야. 탈탈탈 밑으로. 오케이. 그러면 걸리는 거야. 그러면 밑으로 톡 흐르는 거야. 그러고 그래갖고 집어주면은 요 이제 가서 해야 돼. 통발을 던지고 올리는 방법부터 터는 법까지 꼼꼼하게 가르치는 동영 씨. 아직까지는 뭐 제가 너무나 생소한 일이라서 아직까지 뭐라고 얘기할 수 없고 그냥 두렵기도 하고 조금 흥분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냥 지금 마음. 20년간 맨몸으로 부딪혀 공부한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해주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어촌을 찾아주길 바래서다. 전국적으로 기어학교라는 말이 없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기어학교라는 말 지금 하나도 안 나옵니다. 기농학교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농이나 다를 바 없는 기어도 똑같이 인정을 받고 싶고요. 또 다른 사람들도 쉽게 접해서 쉽게 기여를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바다에 온 후 몸도 마음도 달라진 동영 씨 부부. 하니까 제가 가지고 가방을 갖다 놓고 그는 어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귀어에 대해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이다. 제가 실제로 해본 바에 따르면은 저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를 하면은 특별한 자본금이 사실상 필요 없습니다. 정책적으로도 많이 도와주는 부분도 있고 작은 자본만 있어도 가능은 한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자본마저도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어도 충분히 기여가 가능한 게 저와 같은 기여의 방법일 수도 있고요. 위험 부담이 전혀 없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익숙한 삶을 버리고 바다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동영 씨 부부. 이들에게 귀여는 어떤 의미일까? 모든 자연과 환경을 이렇게 바다 벗삼아서 사니까 어찌 보면은 마음도 풍족하고 모든 게 다 풍족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기어락하는 거는 참 행복한 것 같아. 좋아요. 도시에선 얻을 수 없는 행복감. 그 비결은 바다 어장에 있었다. 20년의 경험으로 새로운 어촌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동영 씨 부부. 이들의 걸음은 오늘도 바다로 향한다. 아이고. 핸드폰 배터리부터 먼저 꺼내면 돼. 핸드폰을 대. 카메라 놔두는 것도 떨려 진짜. 와. 다행이다. 다행이다 진짜. 아니, 쑥스러워. 못 가리고 될 거 아니에요. 인터뷰 주시네.